어느 날 억만장자 반 루이스 씨는 자신이 마지막 날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누군가에게 남기기로 결심해요. 고민 끝에 7명의 후보자를 고릅니다. 각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르고 각자의 동기와 장점이 있으며 그들 모두 숨은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루이스 씨는 후보자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누가 진정으로 유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지 알아내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보이는 것과 같지는 않고 때로는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가장 어두운 비밀을 숨긴다는 걸 명심하세요. 억만장자가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를 엿듣기 전에 이 사람들의 캐릭터와 인생 이야기를 살짝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반의 장남인 40살의 알렉스예요. 언뜻 보기에 그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성공한 사업가예요. 어린 시절부터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이제는 착한 아들이라는 이미지에 지쳤어요. 그래서인지 그의 사업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고 이미 파산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아요. 하지만 알렉스가 용서할 수 없는 일을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일까요? 두고 보죠. 마리아는 35살입니다. 그녀는 둘째 딸이자 재능 있는 예술가예요. 오빠와 달리 항상 독립적이었던 그녀는 알렉스와의 사이에 균열이 생겼어요. 밝고 평온해 보이지만 빚을 지고 있는 그녀는 현재 인생에서 너무 많은 드라마를 경험하고 있어요. 유산을 통해 자신의 경력을 회복하고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희망해요. 루이스 씨의 33 막내 아들인 존은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신체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는 훌륭한 의사입니다. 자신의 직업에 헌신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에서 사람들을 도우며 보내요. 반은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인 헬렌과 알고 지냈어요. 헬렌은 올해 65세인 반과 많은 우여곡절을 함께 해왔어요. 현재 그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유산을 받기를 희망하며 집이 없는 동물을 위한 보호소를 열고 싶다고 늘 이야기해요. 올해 50살인 피터는 반에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든든한 지원군으로 항상 루이스 씨의 모든 노력을 지지해왔어요. 피터는 자신의 일에 전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의 진정한 의도는 반이 세상을 떠난 후 회사를 인수하는 거예요. 피터가 이 과정을 가속화할 만큼 열의가 있을까요? 두고 봐야겠죠. 안나는 28살이고 루이스 씨의 가정부입니다. 그녀는 20살 때부터 루이스 씨 밑에서 일해왔으며 겸손하고 근면한 젊은 여성이라는 평판을 얻고 있어요. 안나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고 아들이 미국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이 꿈이에요. 그 유산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루이스 씨의 보드가드인 37살의 맥스를 소개합니다. 매우 매력적이지만 젊은 시절 7년을 감옥에서 보낸 적이 있는 맥스는 검은 양처럼 보입니다. 루이스 씨 외에는 아무도 그의 범죄의 진짜 깊이를 알지 못해요. 맥스는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며 이를 보상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이제 억만장자의 침실로 들어가서 그가 이 모든 사람들과 차례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알렉스가 들어오자 아버지는 1초도 지체하지 않고 말합니다. 네가 겪고 있는 사업상의 문제에 대해 알고 있다. 내 모든 돈을 너에게 맡긴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 알렉스가 대답했어요. 회사가 파산 직전에 있다는 건 인정해야겠죠. 하지만 아버지가 모르시는 건 저에게는 많은 자금이 필요한 자선기금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을 계속 도우려면 이 돈이 정말 필요해요. 마리아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침실로 들어가 인사를 합니다. 아빠, 최근에 곁에 있어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해요. 억만장자가 말합니다. 그래, 사람들과 어울리느라 많이 바빴던 거 알아.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학교를 열었고 거기서 바빴던 거예요. 이 설명으로 딸이 아버지에게 소홀한 것을 변명하기에 충분할까요? 두고 보죠. 존은 천천히 서투르게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아버지의 침대 옆 의자에 무겁게 앉았어요. 아버지의 상태는 정말 유감이에요. 제가 도울 수만 있다면. 루이스 씨가 말을 막았습니다. 그럴 수 있다 해도 그러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내 상태의 원인이 너니까. 존은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순진한 척하지 마. 네가 몇 년 동안 날 독살하려 한 거 알아. 넌 희귀한 약을 구할 수 있었고 그걸 이용했어. 화가 난 반 루이스는 다음 방문자를 초대합니다. 헬렌은 슬픈 표정으로 들어섭니다. 사랑하는 친구, 이런 모습으로 만나서 정말 유감이야. 자원봉사센터에서 바빠서 방문하지 못한 것도 미안해.
하지만 억만장자는 그녀를 만나서 반갑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네 도박 중독에 대해 모를 것 같아? 내가 죽은 후에 내 돈을 어디에 쓰고 싶은지 알아. 절대 동물보호소는 안 돼.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나니 피터는 불안해집니다. 그는 반이 자신의 계획과 부정직한 계략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의심해요. 그리고 그의 말이 맞아요. 하지만 다음에 들은 말은 그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피터, 나의 충실한 파트너. 내 사업에 손을 대고 싶었던 건 알지만 하지만 최근에 그 생각을 버린 것도 알아. 나는 자네가 회사와 회사의 평판을 살리기 위해 우리 고객들과 협상한 모든 사례를 알고 있어. 내 비즈니스가 안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비를 털어줬다는 것도 알고 고맙네. 안나가 방에 들어서자 루이스 씨는 친절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은 잘 지내? 유산을 받아 자식을 돕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겠지. 호화로운 생활과 비싼 차를 운전하고 싶을 거야. 하지만 나도 내 자식이 있고 그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점은 이해해줘. 안나는 말해요. 물론 이해해요, 루이스. 그런 분은 필요 없어요. 제 유일한 소원은 당신이 나아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맥스가 벤을 찾아옵니다. 안녕하세요, 루이스 씨. 당신의 상태가 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맥스, 자네는 나를 충분히 도와줬어. 자네는 말 그대로 급박한 상황에서 수없이 내 목숨을 구해줬지. 이제 자네의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갈 테니 절대 누설하지 말게. 각 후보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루이스 씨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평생을 바친 장남에게 유산을 물려줘야 할까요? 아니면 딸이 유산을 물려받아야 할까요? 그녀의 이미지와는 달리 그녀는 실제로 이 세상에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반은 막내 아들을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헬렌을 도와야 할까요? 결국 그녀의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의 가장 오랜 친구잖아요. 피터에게 보상을 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안나가 아이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도록 도와줘야 할까요? 아니면 맥스에게 그의 충성심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보여줘야 할까요? 억만장자는 고민에 빠집니다. 그는 약용차를 마시고 마침내 결론에 도달해요. 천천히 그리고 아주 힘들게 침대에서 일어나 문으로 걸어갑니다. 문을 열자 7사람이 보입니다. 그들 모두는 그의 편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루이스 씨는 모든 돈을 누구에게 맡길까요? 합당한 후보가 많으니까 2번, 아니 3번 생각해보세요. 이제 대단원의 막을 올릴 준비를 하세요. 반 루이스 씨는 모든 유산을 안나에게 남기기로 결심합니다. 이 억만장자는 사실 안나의 아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이제 작은 녀석과 그의 엄마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는 최고의 교육을 받을 거예요. 밝은 미래가 그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반 루이스 씨가 모르는 건요. 소년의 아버지가 실제로는 수년 전에 안나의 마음을 훔친 매력적인 전직 범죄자 맥스라는 거예요.